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주택에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또 가스 안전사고도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각종 재난에도 또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이 모든 일을 함께하면서 주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북토기사람 오늘은 개청 2주년을 맞은 진안소방서 오정철 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소방본부 진안소방서장 오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장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진안소방서가 개청한 게 지난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각 지역마다 소방서가 당연히 있는 거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닌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의 현재 진안, 무주, 임실만 현재 소방서가 개청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네. 전년도 2월 10일자로 진안소방서가 개설을 하게 되었고 내년에 무주하고 임실이 개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진안에 소방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진안 국민들의 보호, 또 안전, 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습니까? 그때는 이제 무진장 소방서라고 해서 네. 무주, 진안, 장수를 관할하는 소방서가 장수 소방서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안에는 119 안전센터하고 마령센터하고 두 개가 있었죠. 네, 이제 진안 소방서가 있어서 국민들도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안 소방서가 문을 연 이후에 그 뒤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예, 진안 군민께서 좀 편리해지신 거죠. 네. 먼저 소방 민원이나 업무 처리 시 그리고 소방 훈련이나 소방 교육 등 이렇게 멀어서 불편했었는데 이제 가까워지면서 훨씬 이제 관심도 많아지고 편리해져서 군민 모두가 이 소방서 존재를 든든하게 느끼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지난 여름에는 이제 시민 수상 구조대도 구성해서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이었습니까? 네, 시민수상 구조대는 2004년부터 해마다 시행해 왔습니다. 네. 전년도에도 올해도 저희 진안에서는 물놀이 명소인 운이람, 반이람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6월부터 8월 사이에 54일간 운영되었는데 올해는 좀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서 한 3만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서 안전사고나 구급 건수 등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저희들이 안전 계도와 예찰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지 또 어떤 주민분이 소방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또 수박을 전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예. 올 여름 소방서 정문 앞에다가 새벽에 어떤 분이 수박 6통을 놓고 갔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사실 어렵게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찾고 뭐 다 찾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축사에서 이렇게 축사 기계에서 손을 다치신 분이 119 도움을 받았고 또 그분 배우자 또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119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그 상태 악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으로 놓고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참 훈훈한 진안의 인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안전의식이 더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또 행사장 이런 데서는 또 안전이 더 중요한데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축제나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거나 이렇게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행사가 다시 커지면서 또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안군에서도 홍삼 축제를 시행했는데요. 그때 그 행사장에 가보고 제가 놀란 게 진안 군민들 모두가 그 현장에 다 나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네. 다행히 외부 광장이라서 크게
폐쇄적이지 않고 많은 안전관리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 대부분 사건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금방 종료되고 또 이미 피해하고 피해만 남고 또 수습만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예방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소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궁금해지는 게 진안 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어떤 유형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뭐 산악 사고나 뭐 실종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지난해는 구봉산이나 운장산 그리고 용담댐이 있어서 이렇게 산악 사고나 실종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조난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 구봉산의 경우는 뭐 7시간 이상을 찾거나 밤새도록 이렇게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도 30대 여성분이 혼자 구봉산에서 실족해서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었고요. 네. 또 2016년도에는 운장산에서 여성 혼자 산행을 하시다 전환되어서 1년 9개월 만에 이렇게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급적 산행은 혼자 하시지 말고 이정표를 따라서 산행하되, 또 조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여분의 옷가지 등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태원 참사를 보더라도 이 위급한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 이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태원 압사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정지 시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심폐소생술의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큼 간단하고 또 편한 동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힘은 듭니다. 그것도 계속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동작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폐소생술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이 심폐소생술은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용기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참사에서도 정말 많은 소방관분들이 좀 애를 써주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현장을 좀 보다 보면 트라우마, 또 스트레스, 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서장님도 좀 기억나는 그런 일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도 입사하고 한 2년쯤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구급 체계가 지금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구급차로 환자만 이송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저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 없었지만 이렇게 구급 현장을 실제로 출동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차량이 교통사고 나서 일가족이 차 안에 이렇게 숨져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한 10살 정도 되는 여자분을 이렇게 제가 발목을 잡고 이렇게 들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그 발목의 그 체온이 지금도 느껴지고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32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참혹한 현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우리 대원들은 각종 현장에서 이보다 훨씬 참혹한 현장을 접하고 수습하고 구조해야 하는데, 그때 구조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나 또 기억하기 싫은 장면들이 이렇게 수시로 떠올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도 또 극복하고 또 현장에 나가셨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후배 소방관들도 참 지금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개선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또 스트레스 측정도 하고 집단 개인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추적관리 및 심층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 현장에서 신체 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부상과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 연구하도록 현재 충북 음성에 국립소방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리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일정 기간 치료 기간을 보장해 준다든가 심각한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안식년을 보장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앞으로는 다학적으로 연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구급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주치자의 폭력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고 강현희 소방관. 당시에 참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때 서장님께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측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그 강연희 대원이 그 죽음이 징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일반 순직으로 인정을 했지만 공무원의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위험 직무 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당시 그 소방본부 소방행정팀장이었던 저에게 소방본부장께서 특별 지시를 하셨어요. 위험직무 순직 TF팀을 만들어서 모든 업무 배제하고 이 업무를 가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죠. 이제 그래서 그 심의위원이었던 그 신경외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강현희 소방경의 경우는 뇌혈관에 기저 질환이 있고 타격을 받을 만한 폭행이 없었고 현장 구조대원이 위험한 것이지 무슨 구급대원이 뭐 어떻게 위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구급대원이 위험순직이 가능하냐, 이런 이유로 이제 저희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전국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고요. 또 저희 소방본부장과 인사혁신처 국장과의 그 2시간 동안 긴 면담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전직 소방공무원을 포함시켜달라. 소방공무원 아닌 사람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구급대원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그런 사례를 모두 이렇게 글로 써내라 했죠. 네. 그래서 그놈을 책자로 제작을 했습니다. 책자로 제작을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심의위원들한테 그걸 다 돌렸습니다. 이게 구급대원들이 이게 폭행이 아니고 뭐냐. 현장 실사를 나온 그 심의위원들이 전부 이렇게 책을 들고 오시는데 그 책자를 다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책자도 큰 역할을 했고, 그런 어떤 의사 전달이나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그때 다 뭐 이런 시위 하면서 이렇게 나서서 결국은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죠. 그래서 그 강연희 대원이 대전 현충원에 이렇게 안장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참 아직도 뿌듯하게 남아 있고요. 그때 TF팀 같이 했던 정은혜 센터장이나 뭐 다른 직원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지만 그런 욕을 다 구급 사례를 적어주신 우리 구급대원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구급 현장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장비도 좀 설치가 됐다고 하던데 어떤 장비인지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폭행 방지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구급차 안에서 폭행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밖에서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알아야 되니까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경고 방송도 나오고 그 운전자 옆에 이렇게 황색 등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폭행이 이어지면 또 적색 등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업무용 핸드폰하고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119나 112에 자동 접수되는 이렇게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현재 위치나 시간 소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그런 장치가 폭행 방지 신고 시스템입니다. 뭐 앞으로 뭐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시설 보완이 지속적으로 돼야겠고요. 이와 아울러 사회적인 그 인식 변화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119 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 응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방관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좀 서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은 소방관으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88년 7월에 임용되었으니까 한 34년 5개월, 6개월 됐습니다. 또 누구보다 이제 후배 소방관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후배님들한테는 당연히 뭐 소방관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저도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직업하고는 달리 우리 직원들은 나 혼자만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투입이 되더라도 꼭 2인 1조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주위를 잘 살펴보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이외의 생활에서 또 한 가지 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 이상의 그 취미나 특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직원은 뭘 잘해. 그럼 그 직원은 그 직원이야. 뭐 이런 정도의 소리는 들어야 좋겠고요. 이왕이면 그게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뭐 스포츠나 음악, 악기 다루는 거 이런 거면 내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울증도 안 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 소방 조직과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준비된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우리 후배님들 믿고 당연히 잘할 거니까 걱정은 없지만 꼭 한마디 하자면 건강하게 정년퇴직 하세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장님 이야기 좀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시는 진안 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안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간 진짜로 안전해서 진안이었다고 저희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진짜로 안전합니다, 진안. 네. 행복했고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또 방송을 보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많은데 항상 보는 것이라서 타성에 젖어서 위험하다고 감지를 못하는 거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위험성이 증가하고 대형화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에 비례해서 그 이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고 났을 때만 안전하고 반짝 얘기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한 가지를 얘기해 본다면 시군 안전 담당 부서에 힘과 권한을 가진 고위직 자리에 안전에 관한 전문직 채용 문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건의드려 봅니다. 안전 담당자가 승진했다고 자리 옮기고 자꾸 자리를 옮기면은 그 연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현장에서 또 사투를 벌이고 계실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을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분들에게 마음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좀 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북톡 이 사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